네, 오늘장 선전락 시간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24거래일 연속 금융위기 이후로 최장기간의 매도를 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하락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장주들 중심으로 하락세를 시현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험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늘 시장 방향을 잡아봐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무너지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을 좀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W자의 완만한 조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장중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 증시 움직임하고 뭐 굉장히 좀 그 관련성이 높죠. 뭐 중국이 빠지면은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 뭐 장 막판에 낙폭을 뭐 약간 이제 줄여주는 부분들이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좀 반전해주면서 좀 낙폭을 좀 줄여주는 흐름이었었는데 좀 억울한 점은 뭐 우리 시장이 좀 더 끝나고 나서 1시간 정도 이제 중국 증시가 더 열리잖아요. 뭐 이때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이 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뭐 새벽에 마감된 뭐 뉴욕 증시의 그 반등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 증시 어제 그 장마판 강한 상승의 흐름들 뭐 이런 흐름들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좀 조정의 흐름이 좀 굉장히 진행이 되었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지금 흐름에 뭐 굉장히 연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뭐 중국 증시도 뭐 중국 정부의 뭐 증시 어떤 그 하락에 대한 그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저는 여전히 뭐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도 워낙에 단기간에 지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A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뭐 57% 정도 감소할 정도로 좀 이후에는 좀 매도의 압력이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도 뭐 워낙에 좀 많이 빠졌고 또 나올 만한 물량들 좀 상당히 좀 악성 매물들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인데 뭐 미국의 그 FOMC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금리 인상 뭐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논란을 떠나가지고 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뭐 여부라든지 또는 뭐 이후의 파장에 대한 논란들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FOMC 이후에는 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쌍바닥을 찍고 추세가 반전되는 흐름이라든지 또 외국인들도 그동안 뭐 워낙에 뭐 많이 팔았고 뭐 특히 이제 그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계 자금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도가 나왔지 뭐 미국계 자금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지금 뭐 크게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 외국인들 매도가 어떤 진정이 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예,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러한 그 화장품과 같은 뭐 고성장주들 이들이 가야지만 시장이 가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성장주들의 어떤 거품 논란 이것을 뭐 떠나서라도 좀 이들이 가줘야지만 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 속에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그 고성장주들에 대한 뭐 재평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어떤 재평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좀 돌려놓는 그 이들 종목들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 제약주들에 대해서 많이 빠졌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FOMC 이후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뭐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네. 그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가 이제 관건이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지수보다 개별 종목의 변동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 대장주 흔들리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따라지 종목군들을 그대로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살아나느냐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이 살아나지 않고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약품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성장주들 중심으로는 급락세가 시현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선망하는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자동차주들 단연 환율 급등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대해 볼 만한가요? 저는 뭐 자동차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뭐 시장과 좀 상관없이 먼저 좀 그 돌아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뭐 바로 환율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뭐 하반기 뭐 신차 출시 부분들이 또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또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차 효과가 뭐 정확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만큼은 일단 시장의 현재 주가에 현재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려했었던 뭐 국내 부분이라든지 또는 북미 지역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 정도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또 좀 일본 그 제철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자동차용 그 강판 가격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강판 가격 하락을 통한 어떤 그 비용 절감의 효과 부분들이 좀 수익성 확대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는 뭐 자동차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그 관심과 어떤 그 조정 시 그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바닥을 딛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 안에 있습니다. FOMC 회의 이전까지 움직임의 변화가 없을까요? 저는 뭐 시장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예전처럼 뭐 그 무차별적인 시장 리스크가 이제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종목별 옥석 가리기 분명히 이제는 진행되고 있다. 시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종목이 이제 그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하반기에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오늘 좀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던 좀 농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심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지금 라면 업체인데 뭐 향후에 이제 그 뭐 국내 뭐 고가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에서의 뭐 그 영업망이라든가 또는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다시 구성을 하면서 좀 그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원부재 가격, 뭐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그 뭐 국제 이제 곡물 가격 뭐 하락 안정화에 따라서 뭐 또 비용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실적에 또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관심주로 농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그 안에서 농심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